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오늘은 냉면 편입니다. 냉면, 점점 이제 냉면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네, 이제 벌써 3월인데요. 이제 냉면 앞으로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냉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그냥 국수라고 한대요. 메밀가루를 녹말가루에 섞어서 나오는 그런 거를 냉면이라고 하게 되고, 고명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냉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고려시대부터 냉면을 먹었다. 찬 국수에 면을 말아 먹었다.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때 그런 기방이라고 하죠. 기생들이 있는 그런 기방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평양냉면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냉면에 관한 여러 가지 진실이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라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냉면은 겨울 음식이다.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함흥에는 함흥냉면이 없다. 함흥은 말 그대로 그런 북한에서 녹마국수라고 하는 것처럼 전분을 이용해서 그런 비빔국수나 그런 육수를 말아서 먹는 건데요. 그냥 함흥냉면은 말 그대로 그냥 물냉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비빔냉면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함흥냉면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전분을 많이 써서 만든 그런 냉면을 함흥, 그 다음에 메밀을 많이 써서, 메밀도 비율이 8대2냐 100%까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동치미 같은 육수를 쓰는 그런 형태를 평양냉면이라고 하죠. 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지역별로 이렇게 특징적인 냉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매니아들은 사실은 이렇게 냉면 투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전국 투어를 다 했고요. 해외까지도 가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흥 지역에는 그런 녹마국수라고 해서 이런 감자 전분, 그다음에 명태회, 고추장 양념이 주로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평양냉면은 메밀면. 사실 오리지널은 그런 꿩을 가지고서 우려내고요. 그다음에 동치미 국물과 섞어서 나오는 게 원래 평양냉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서울식은 아무래도 약간 좀 단맛이 들어간, 그다음에 육수 자체도 이제 그런 살얼음이 온 그런 거를 좀 많이 풍미를 느끼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주 냉면. 진주 냉면 하얀옥이죠.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새로운 경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해물에서 우러난 육수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냉면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다음에 냉면에 왜 이렇게 육전이나 전이 들어가 있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가면 아무래도 이제 막국수, 그 다음에 옥천 냉면, 그 다음에 부산 밀면. 부산 밀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함흥에서 계셨던 분들이, 북한에 계셨던 분이 부산에 와서 6.25 당시에 미국의 원조를 받은 밀가루를 가지고서 밀면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냉면이랑 같은 건데 면 자체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면 연변에 가면은 연길냉면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비빔냉면에 육수를 부은 느낌? 그래서 석거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요. 연길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리오카 냉면도 어떻게 보면 냉면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화 된 건데, 이 또한 또 새로운 경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국 투어 한번 하시고 냉면 많이 드셔보시면 냉면의 기준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언급 안 하겠지만 함흥냉면 1등, 평양냉면 1등, 연길냉면 1등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면의 주 재료는 메밀, 고구마, 감자 이런 주 재료를 쓰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녹차, 약혼, 칡 가지고도 많이 이제 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면과 잘 어울리는, 냉면과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로는 숯불고기, 육전, 제육, 수육, 접시만두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장님들이 이제 냉면 전문점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식사 메뉴다 보니까 점심엔 되지만 저녁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런 부가 메뉴, 그 다음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메뉴들을 꼭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그 메뉴 구성이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냉면 시장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은 그런 1920년대 요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레옥,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HMI 제품들 워낙 잘 나옵니다. 풀무원에 나오고 있는 동치미 냉면도 너무 잘 나오고요. 둥지도 그 정도면은, 둥지 냉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품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영업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면사랑의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그냥 냉면집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특히나 평양냉면은 더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네, 전국적으로 이런 평양냉면들이 뭐 어제도 우리 뭐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평양냉면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1, 2, 3등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드셔보시면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필동면업, 뭐 능라도, 복밀가, 봉피양, 우레옥 이런 대표적인 그런 평양냉면집들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평양냉면 1등은 불광동에 있는 만포면업, 2등은 청담동에 있는 복밀가. 근데 복밀가는 아마도 평양냉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젊은 층들. 실제로 이 복밀가는 좀 젊은 연령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젊은 층에 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피양. 세 번째로는 봉피양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봉피양은 아무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잘 구성이 돼 있어서 맛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피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냉면 투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냉면의 검색어, 연관 검색어가 뭐고 또 상품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고 빅데이터 상에서도 어떤 이슈에 따라서 언급되고 있는 건지 여기 보시다시피 1918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꼭지를 찍게 됩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는지 부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이 당시에 재미있던 거는 평화의 상징으로 평양냉면이 대두가 되는 이런 모양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슈들, 뭐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들이 언급했을 때 그래도 이런 검색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냉면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없었는데 뭐 먹거리 엑스파일 뭐 이런 데서 뭐 냉면 육수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좀 많이 좀 찾았던 거고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위생적으로 좋아진 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뭐 스와트 분석, 경영학에서는 필수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뭐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경영학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뭐 무슨 내용이야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강점, 냉면은 대중적인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원가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먹고 나가는데 30분이 끝나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메밀의 공급이 원활하다. 그 다음에 약점인 또 뭐냐? 조미료 육수 파동이 낮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겨울이나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메뉴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난,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오픈한 갈비집에다가도 제가 선육후면이라고 제가 이게 한자로 써놨는데요. 그래서 고기를 먹은 다음에 꼭 냉면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선육후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양냉면은 좀 매니아층에서 선호하는 것 같다. 공장 제면과 육수 보급으로 이제 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맛의 하향 평준화? 요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으로는 당시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상징이 됐다. 한식 단품으로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파는 것보다도 이제는 냉면 전문점으로 아예 빠져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쉐린 가이드 9곳에 등재가 될 정도로 냉면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HMR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영업장과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HMR의 맛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일반 전문점들은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이런 냉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맛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문턱이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냉면과 같은 유사한 그런 메뉴들이 계속 퓨전이다 아니면 뭐 새로운 컨셉이다 뭐 콜라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주 재료는 아무래도 뭐 냉면 같은 경우는 메밀이 많이 쓰기 때문에 메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해 봤고요. 주로 메밀로 할 수 있는 메밀 요리들, 뭐 냉면, 막국수, 전병, 뭐 메밀소바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의 그냥 생각나는 거는 메밀 요리 전문점으로 해서 이런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메밀 코스 요리, 요즘 뭐 오마카세 많이 각광받고 있죠. 메밀 코스 요리, 아니면 메밀 한상,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중적이고 워낙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메밀 요리 전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주 메밀 요리, 뭐 서울이랑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메밀 범벅, 뭐 빙떡, 특히나 빙떡은 많이 좀 보편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제주도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요리지만 최근에 제주도 음식 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뭐 청담동에 가면 뭐 제주 물항이라든지 해서 제주도 재료를 가지고서 제주 음식을 많이 만드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밀 생산량 뭐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역시나 메밀 생산량은 지금 국내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메밀꽃 필 무렵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봉평이 메밀 생산량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주도가 메밀 생산량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 중에서도 제주도께 제일 비싸고요. 네, 오늘은 냉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식 창업 메뉴. 너무나 많은 고민들 하시겠지만 이런 메뉴 갖고 있는 컨디션하고 상권, 소비자, 우리 상권 안에는 어떤 소비자들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면 전문점들은 냉면만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같이 부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메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